자, 이번에는 대기 중 애물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응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다. 그치? 어항이 물이 줄어드는 것은 증발입니다. 자,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응결이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안경에 닿아서 물방울로 변한 거죠. 냉장고에 꺼낸 찬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응결이 되겠죠. 그래서 응결은 니은하고 디귿되는 거 알 수 있었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포화 상태와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기온하고 포화 수증기量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니까 증가하는 거 맞죠?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현재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하고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자, 얘는 상관없는 겁니다. 현재 수증기량은 뭘 나타낸다? 있을 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뭐하고 관계되는 거다? 기온하고 관계되는 거였죠. 그래서 2번은 관계가 없다. 옳지 않은 거다. 포화 상태일 때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은 같다. 포화 상태일 때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때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이때 습도는 100%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요. 포화 상태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은 있을 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 관계입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됐죠? 자, 4번에서 5번 문제입니다.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 보면은 3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은 4번 바로 볼게요. 기온과 수증기량 이외에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온과 수증기량 이외에 다른 조건 A에서 E 중 증발이 일어나기 가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증발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 습도가 높아야 되죠. 습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상태? 포화 상태여야 되죠. 습도가 100%니까 포화 상태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언제 B 상태를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자, 5번 문제입니다. C 공기 10kg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온을 낮춰주거나 그리고 수증기를 더 넣어주는데, 자, 수증기를 넣어주는 거는 1kg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10kg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이 현재 기온이 얼마다? 현재 기온이 30도인데 냉각을 시켜서 포화 상태의 공기와 만나는 지점의 온도 얼마? 20도씨까지 냉각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기온을 20도씨로 낮춰주면 된다. 수증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수증기 얼마만큼 넣어주면 된다?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가 있어요? 14.5g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포화 상태가 되려면 30도에서 포화 상태가 되면 26.5g을 포화 상태가 되려면 26.5g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 더 넣어줘야 돼? 12g을 더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기준이 얼마였다? 1kg 기준으로 12g을 더 넣어줘야 되는데 10kg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120g을 더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120g의 수증기를 공급한다. 그래서 답이 기억하고 디귿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미래는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알루미늄 컵에 얼음을 조금 넣었대. 냉각을 시킨 거다. 그치? 냉각을 시켰습니다. 자, 컵의 표면이 흐려지는 순간이라고 물었습니다. 있을 점이지. 있을 점. 이때 온도를 있을 점이라고 합니다. 자, 미래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뭘 측정하고 싶다?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인 있을 점을 측정하고 싶었다. 됐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있을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기온이 변하면 있을 점이 달라진다. 아니죠.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집니다. 그죠? 있을 점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하고 있을 점하고 영향을 받고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되어 있을 때,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되어 있을 때 온도
그죠? 포화 상태의 온도를 있을점이라고 해요. 공기 중에 수증기의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있을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있을점은 높아진다. 있을점과 수증기량 같이 다닌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가 같아지면은요. 있을점. 맞죠? 수증기가 응결하기 포화되었을 때. 그리고 현재 수증기가 포화 수증기가 같아질 때. 습도가 100%일 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8번부터 10번 문제입니다. 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표랑 그리고 문제에서 내용들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온이 30도래요. 현재 기온이 30도.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알 수 있겠네요. 포화 수증기량 얼마? 26.5g이다. 상대 습도가 40%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 습도 가지고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을 구해야 돼. 그치? 상대 습도 구하는 식 40%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26.5g 분의 현재 기온에서의 실제 수증기량 x라고 두자. 실수 곱하기 100 해서 일단 x값을 구합니다. 실제 수증기량 x값을 구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게 돼요? x값이 실제 수증기량 10.6g이 나옵니다. 그죠? 10.6g이 나옵니다. 1kg당 10.6g이 들어있대. 자, 그러면 1kg이 10.6g이 들어있으니까 냉각을 시켜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어느 정도 돼야 돼? 10.5g 이 포화 수증기량이 15도씨 정도가 되면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되겠지. 그래서 약 15도씨 정도에서 응결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9번 문제입니다. 현재 기온이 25도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찾아야 되죠.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라고요? 19.7g/kg 될 거고요. 자, 있을점을 측정했더니 5도씨래. 있을점은 뭐? 실제 수증기량이죠.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5도씨에서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 나와? 5.4g/kg 나옵니다. 뭐 구하래? 상대 습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9.7g/kg 분의 5.4g/kg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약 얼마 나온다? 얼마 나올 거야. 그지? 상대 습도. 그래서 구하는 식만 쓰면 되니까 요렇게까지만 써주면 되고요. 계산할 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니까 계산한 값까지 구하라 그러면 그때 구하면 되고요. 식은 요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응결량을 구하는 거죠. 응결량.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는 겁니다. 현재 기온 30도씨에서 공기 1kg 속에 수증기가 18.3g이 포함되어 있다. 얘가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될 거고요. 자, 이 공기 5kg,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5kg, 나중에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1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입니다. 그러면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봐야 될 거잖아. 그지? 포화 수증기량.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였어? 7.6g/kg이었습니다. 그죠? 1kg당 7.6g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은 18.3g에서 얼마를 빼요? 7.6g을 빼주고요. 그리고 전체 공기의 양이 5kg이니까 곱하기 5 해줘야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10.7g에다가 곱하기 5 한 거 구하면 되니까 답은 53.5g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1번에서 1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라고 했어요. 자, C공기 나와 있습니다. C공기 여기 있습니다. 있을 점은 냉각했을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온도를 있을 점이라고 합니다. 20도씨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공기를 1kg을 10도씨까지 냉각시켰대. 그러면 10도씨에서의 뭐를 봐야 돼요? 포화 수증기량을 봐야 됩니다. 그죠? 포화 수증기량 얼마? 7.6g/kg이다 라는 거. 그럼 얘의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였어요? 14.5g/kg.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응결량이 될 거잖아. 그지? 14.5에서 7.6을 빼면 되니까 얼마 나와? 6.9g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20도씨 6.9g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D 공기에 대한 설명 물었다. 그치? 자, A하고 B 공기는 뭐가 같아?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있을 점이 같다. 맞는 내용이에요. B는 C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작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 보면 된다. 그치? 기온. B보다 C가 더 크다. 그러면 B는 C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적다. 맞는 내용이죠. C와 D는 현재 기온이 같대. 현재 기온이 같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 맞죠? 기온이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 맞고요. A에서 D 중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는 포화 상태의 공기죠. 포화 상태의 공기. 그래서 A 공기 습도가 100%가 되겠네. A에서 D 공기 기온을 5도씨로 낮췄을 때 응결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은 응결되는 양이 가장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아야 된다. 그치? 그래야지 냉각되는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응결량이 많다. 그래서 A가 아니라 D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이다 그랬다. 그치? 자, 그럼 있을 점은 거의 일정하고 있다. 있을 점은 실제 수증기량이죠. 실수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기온은 뭘 나타내는 거다?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자, 습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습도는 기온에 따라서 변합니다. 있을 점이 거의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있을 점은 일변화가 가장 크다. 아니죠. 가장 작다라고 돼야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다. 아니죠.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해서? 기온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기온이 변하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은 달라지고 있다. 습도와 기온의 일변화는 어떻게 나타난다?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죠? 반대로 나타난다.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다.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있을 점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여름철에 밀폐된 방이라고 했어요. 밀폐된 방. 그래서 수증기 공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어컨을 틀었대. 에어컨을 틀면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돼? 높아집니다. 밀폐됐다는 것은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에어컨의 설정 온도는 있을 점보다 높다. 그러면 응결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높아진다. 기온은 낮아진다. 있을 점은 일정하다. 밀폐되어 있으니까 현재 수증기량 일정한 거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구름 생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압축 펌프를 눌렀대. 눌렀을 때는 뭐다? 단열 압축이에요. 단열 압축이니까 기온이 높아져서 맑아지는 과정이고요. 자, 뚜껑을 열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뚜껑을 열면은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기 상승에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원리가 될 거고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기온이 낮아서 있을 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더라. 라는 거, 응결이 일어나서. 자, 뚜껑을 열었을 때 장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공기 압력은 감소합니다. 압력은 감소하고 공기의 부피는 팽창할 거고요. 공기의 온도는 내려간다라고 돼야 되겠죠.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요. 뿌옇게 흐려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16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를 이해를 했으면 16번 문제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단열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단열 팽창을 해요. 단열 팽창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부피가 팽창하고요. 온도가 하강하겠죠. 그죠? 온도가 하강합니다.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해서 습도가 높아지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할 겁니다.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요. 압력이 낮아집니다. 주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단열 팽창을 하는 거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문제죠. 구름 생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공기가 상승해야 돼. 그치? 공기 상승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공기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죠. 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고요.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면서 점점 낮아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겠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뿌옇게 흐려지니까 구름이 생성될 수 있다. 요 과정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뭐 할 때 공기가 상승할 때만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다음 보기 중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는 거 묻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표면에 공기가 뭐 될 때, 가열할 때 이렇게 돼야 되죠. 가열할 때. 자, 공기가 모여드는 저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상승할 수 있고요. 공기가 산의 경사를 타고 올라갈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갈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들면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중위도 지역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여 구름이 생성되는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0에서 40마일은 영하 40도 사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D 위치에서는 뭐가 있다? 관행각 물방울 있고요. 관행각 물방울 있고요. 그리고 얼음 알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행각 물방울이 뭐 돼? 증발이 되어서 수증기가 되면은 이 수증기가 누구한테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가 무거워져서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될 거고요. 떨어지다가 녹으면 뭐가 된다고? 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문제 봐요. A에서 E로 갈수록 공기는 팽창한다. 맞죠? 주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열 팽창하는 거 맞고요. BC 구간에서는 영상이기 때문에 빙정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C에서라고 했습니다. C에서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포화 상태로 바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B에서 바뀌는 거죠. 포화 상태로 수증기 응결 시작되는 C가 아니라 B에서 바뀐 거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열대지방에서 비나 눈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열대지방에서 눈은 생성 안 될 거예요. 비만 생성될 거고요. 이것을 병합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합설. 그래서 작은 물방울과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면서 따뜻한 비가 내리더라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 없다라고 했어요. 열대지방에서는 구름 속에 물방울들이 충돌하여 커진 물방울이 떨어져 비가 된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얼음 알갱이 나오면 전부 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의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A가 맑은 날이에요. C는요, 이슬점이랑 기온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이때가 비 오는 날입니다. 습도가 엄청 높죠. 그리고 비는 흐린 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맑은 날, B는 흐린 날, C가 비 오는 날. 알 수 있는 거 맑은 날은 일교차가 크다. 일교차, 기온 차이가 크다. 흐린 날은 맑은 날보다 좀 작다. 비 오는 날은 기온과 이슬점이 거의 같다라는 거. 보아 상태다. 자, 맑은 날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 맞고요.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기온 변화가 가장 작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자,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습도가 높은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면서 산의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래. 그러면 공기가 올라갈 때 뭐가 생긴다? 구름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구름 생성 과정입니다. 자, 공기 덩어리 위로 올라가면 기압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기압은 주변 기압이 감소하고요. 기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습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응결,
되어서 있을 점에도 응결되어서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대기 중에 물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